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위생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위생에 도움이 되는 장비들을 구비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위생 가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트렌드 아저씨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코로나19 장기화에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요즘, 위생과 청결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살균 가전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살균 소독기를 구매하는 분들이 많다는데요.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 입소문을 타며 빠르게 구매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실에서 컵을 썼는데요. 설거지를 하다가 세제를 쓰게 됐는데 너무 나서 그냥 물로만 헹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로 헹구다가 너무 찝찝해서 살균 소독기를 구매하게 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독할 제품을 올리고 전원을 켠 후 버튼을 눌러주면 끝! 약 15분 동안 작동한 뒤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면 소독이 완료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짧은 작동법으로 살균이 될까요? 처음에 텀블러 썼을 때는 그냥 찝찝하고 조금 그랬는데 지금 소독기를 쓰니까 좀 더 깔끔해진 느낌이 들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살균력 검사에서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 인증, 살균 99.9% 판정을 받았다는데요. 실제로 사용한 사람마다 만족감을 표하는 살균 소독기. 도대체 이 작은 기기에 어떤 비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살균 소독기의 원리와 기술력 등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이 직접 회사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에 설립된 청년 창업 벤처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개인용 청결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시대에 발맞추어 살균 소독 건조하는 텀블러 살균기를 시작으로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제품을 직접 개발,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살균 소독기의 중점적인 기술력은 UV LED, 즉 자외선입니다. 기기에 적용한 자외선의 경우 광생물학적 안전성 테스트를 검증받아 피부에 닿아도 무해한 것을 입증했다는데요. 덕분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간단히 살균 소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두 가지 키포인트를 두고 있는데요. 자외선과 바람입니다. 자외선은 UV LED를 사용하고 있고요. 파장이 여러 가지 파장이 있는데 저희는 파장을 이용해서 살균력을 극대화했고요. 그리고 살균력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에 계속 유지가 안 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한 자외선 LED를 이용해 살균을 진행하고 바람을 이용해 건조시킨다는 살균 소독기. 매일 사용하는 식기뿐만 아니라 인체에 닿는 마스크, 휴대전화 등 개인적인 물품들 또한 살균 건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중에 우수한 제품에 한해서 국가가 인증하는 브랜드 K에도 선정되었다는데요. 이 마크의 의미는 대한민국에서 생산해낸 명품 소비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개발부터 생산까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 출시 때부터 큰 관심을 받았고 이러한 큰 호응으로 위생에 관련한 또 다른 제품들을 출시할 수 있었답니다. 저희는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개발된 제품이 텀블러 살균 소독기인데요. 텀블러 살균 소독기를 가지고 판매를 계속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또 휴대용을 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갈젖꼭지 휴대용으로 살균 소독기를 만들었고요. 또 사용 고객들이 또 원하는 게 또 다양한 기능을 또 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기청정을 추가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5월 달에 지금 개발되어가지고 판매를 시작하려고 하는 제품인데요. 휴대용 젖병 소독기입니다. 그 누구보다 위생에 신경 써야 하는 영유아들. 아기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젖병이죠. 보통은 세제로 젖병을 세척. 이것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젖병 전용 소독기입니다. 자외선 소독과 함께 말끔하게 건조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큰 관심을 얻고 있다고요. 저희 제품이 다른 회사 제품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점이고요. 직접 개발, 생산, 판매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그냥 가져와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제품도 4가지가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라인업을 구성을 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처음에 판매를 해서 고객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 얻어진 정보를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 살균 소독 전문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접
를 내고 개발에 출시까지 하는 만큼 사용자 의견을 그 어떤 회사보다 잘 수렴해 제품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건조 기능이나 뚜껑 추가, 단 높이 등은 고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 결과물이랍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들에게 필요하고 쓸모있는 살균 제품을 만들어내는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4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해서 저희 회사 하면 살균 소독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위생에 신경 써야 하는 요즘,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로운 제품들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생활에 도움이 되고 회사는 무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기회를 잡기 위해 국내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해외로 진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민 시에 준비해야 할 사항과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에게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트렌드 핫이슈에서 마련해봤습니다. 글로벌 시대입니다. 국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세계를 무대 삼아 활동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민 정책이나 유학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분들도 함께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민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민 전문가를 통해 인기 있는 이민 국가부터 이민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좀 다양성이랄까? 예전 같으면 이민 1세대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그다음에 캐나다, 호주 이렇게 선호하는 게 좀 이렇게 강했는데, 요즘 좀 차이점은 이제 그 국가에서 벗어나가고 인터넷도 이제 고객들이 정보를 많이 취합하다 보니까 유럽이라든지 시민권 같은 관련 국가들도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국가가 지금 이제 선진국 위주의 일변도에서 각자의 목적에 맞게 국가가 다양해졌다는 거죠. 자기 행복을 위한 거. 그래서 좀 행복 추구를 위해서 조기 은퇴를 계획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민 목적의 변화가 좀 뚜렷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의 이민은 추세는 총합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 방식이 좀 가지고 특히 이제 뭐 자기 중심적으로 좀 더 많이 바뀌어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대인 만큼 폭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경제, 부동산 부분에서도 다양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민을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는 어떤 곳으로 이민을 떠나는 추세일까요?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가족의 안정과 삶의 가치, 또 자산 관리를 위한 세금이 적은 국가로의 관심을 갖고 이민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럽 국가, 즉 포르투갈, 몰타, 키프로스 이민 등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 이민은 타 국가에 비해 적은 금액의 투자금 4억 6천 정도의 부동산 구입으로 5년 중 5주만 체류하게 되면 27개국의 유럽, EU 멤버십이 됩니다. 유럽 이민 후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현지 학생들과 똑같은 학비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일을 할 경우에도 어떤 국가든 한 구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금이 면제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요. 이러한 장점으로 유럽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데요. 하지만 유럽도 유럽 나름, 특히나 주목을 받는 유럽이 있습니다. 날씨 좋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나라 포르투갈입니다. 5년 동안 35일만 거주하면 되기 때문에 체류 기간 짧습니다. 에 비해서 투자 금액이 30만에서 50만 유로이기 때문에 저렴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성 자체가 외국인에 대해서 배타성이 좀 덜하고 특히 영어를 갖다가 한 80% 정도 다 사용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 중에선 기후.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은퇴 국가로서는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국가가 포르투갈이거든요. 그러면서 포르투갈이 요즘 굉장히 핫하고 인기 있는 이민 지역으로 꼽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인데 계획했던 이민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걸까요? 혼자서는 이민 정보를 하나하나 얻고 실행하기엔 어려운 점이 존재하는데요. 성공적인 이민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나 이민할 때 신경 써야 할 점이 따로 있다고요. 모든 투자는 이 위험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투자하려는 국가의 사회적 그리고 제도적인 안정성, 세금 규율, 투자금의 수익성과 회수율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다면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기회를 잡기 위해 유럽 국가로의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더 알찬 정보 스튜디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해외 진출하고 싶은 분들, 또 이민을 또 고민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최여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뭐 또 이민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뭐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꿈이 아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민을 만약에 결정하셨다면 제가 보는 필수 요건은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나라의 언어라든지 그다음에 뭐 교육 환경이라든지 체험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주변에 제가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은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요즘에 제주도 한 달 살기 또는 뭐 어떤 미국 생활이든 호주 생활이든 그런 문화 체험을 한 달 정도는 먼저 살아본 다음에 이제 그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가장 필수 요건인 것 같아요. 근데 무작정 그냥 막 이렇게 가는 분들 있잖아요. 아유, 나 여기 살기 싫어. 그래서 있죠. 예, 그런 분들. 도피성 이민인데 결국에는 주변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결국에는 역이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필수 조건은 사전 준비가 하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일단 그냥 뭐 준비 없이 가서 그쪽에서 어떤 적응을 잘 못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다음 오늘 대표님 모셨는데 어떤 도움을 그러면 주실 수가 있는 건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에 맞는 국가를 먼저 선택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서 43개국의 그 컨설팅을 하다 보면 자기의 자산 상태 또는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기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 은퇴라고 하면 아니면 뭐 저는 이제 그 애 엄마다 보니까 교육 환경에 대한 그래서 먼저 이제 사전 조사를 함으로써 본인이 체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최여경 대표님께서 이민을 갈 때 집을 살 때 뭐 세금 내는 법 또 어떻게 집을 사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까? 네, 거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데 저한테도 그게 아직까지도 숙제인데 현지 답사, 그러니까 답사가 아닌 정말 현실에 대한 부딪히는 그거를 전문 컨설턴트로서 되게 자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최여경 대표님 같이 이렇게 그 도움을 주는 회사 같은 많이 있거든요. 그 많은 회사 중에 우리가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될지 그런 것도 참 고민이거든요. 이민을 선택하는 국가 선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민 회사를 대행하는 업체 또한 말씀처럼 자기의 몫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현지 답사를 굉장히 많이 가요. 뭐 한 달에 한 번 많을 때 자주 가고 고객들 모시고 그래서 거기에 현지에 있는 어떤 국가의 그 로펌 회사의 그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그 세무, 요즘에 뭐 세금에 또 관심이 많으니까 현지의 세무사, 그다음에 부동산을 보면 집도 많이 구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디벨로퍼들을 같이 미팅을 충분히 나누는 거 그런 경험이 컨설턴트한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해외에 뭐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 또 그리고 이민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최여경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문인지 현재를 위한 소비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테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많은데 오늘은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의미를 가진 비투.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영끌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재테크 시장에 나온 신조어들입니다. 과거에는 높은 금리를 가진 은행에 예금, 적금을 통해 재테크를 해왔지만 제로금리 시대인 만큼 새로운 투자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의 분야에 과감한 재테크를 진행하는 분위기인데요. 도대체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투자 전문가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투자의 주요층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생인 MZ 세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이제 취업난에서 굉장히 헤어나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부동산 값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투자하는 방향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노력이 바로 부동산 투자로 연결되는데 하지만 이제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급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또 고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죠. 그래서 실제 이러한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할 때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교육을 받으며 투자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투자 방법 중에서도 예나 지금이나 사랑받는 투자법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실패 확률을 줄이고 제대로 투자하기 위해 투자 전문가를 만나 조언을 얻고 교육을 받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실전 재테크 상담 사례를 경험으로 AI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데이터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재테크는 단순한 성공을 목표로 단기간의 성과를 피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성이 필요하며 또 저희는 또 이러한 어떤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단순한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재테크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때 부동산 재테크는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투자할 때는 다양한 정보를 찾기 마련. 하지만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투자 초보자들은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부동산 상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9만입니다. 109만인데 현재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를 통틀어도 14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만큼 고양시가 업무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동주나 이쪽 고양시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겨서 업무지구가 많이 늘어나면 멀리 서울까지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장을 구하지 않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 직장을 구하면서 업무시설에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효과 때문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기고 있고요. 최근 주택에 대한 다양한 규제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 지식산업센터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재테크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경기도 고양시에 이러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섣부른 투자는 금물입니다.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재테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인가 확인하는 겁니다. 신중한 판단으로 올바른 투자를 진행하는 방법 스튜디오에서 이어집니다. 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 자리에 최창호 대표님을 직접 모셔서 재테크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현재 인기 있는 부동산 투자로 지식산업센터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했거든요. 혹시 뭐 눈여겨볼 만한 곳이 있을까요? 예, 지식산업센터는 요즘 이제 최근 들어 가장 이제 핫하게 각광을 받고 있는 그 부동산 상품인데 요즘은 이제 향동 업무 특성화지구라고 5개 정도의 블럭이 지금 현재 이제 현장에서 분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조 공장이나 이제 오피스텔, 섹션 오피스 이제 그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창호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야, 나도 한번 그럼 투자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투자할 때 뭐 유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보통 지식산업센터를 하시는 경우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3가지 이 사항인데 3가지요? 네. 전매 제한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대출의 규제가 또 없다는 거, 그다음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재테크는 뭐 기다림의 안목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요? 대부분은 이제 투자나 재테크를 하시면 이제 단기간에 성과를 많이 올리시려고 하시는데 부동산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재테크의 어떤 성공과 또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자, 근데 사실 그 시청자분들에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요즘 보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서
부동산에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들이 접목이 되는데 AI나 빅데이터 같은 이제 프롬테크 이제 그 활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 상품을 찾을 때는 보통 발품을 팔았어요. 예, 그래서 발품을 팔아서 직접 가보고.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이 워낙 이제 정확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안목을 볼 수 있는 또 방법들이 많아졌죠. 아니 제가 아는 누님 TV를 세 대를 갖다 놓고 매일 저기 부동산 경제 프로 보고 아침에 일찍 모여가지고 땅 보러 막 다니고 그러던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군요. 아, 바뀌었어요? 오, 야. 하여튼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단기간의 성과를 올리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안목을 좀 가지고 또 그리고 주변의 어떤 그 사람들의 정보보다는 좀 정확한 데이터나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투자 상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을 키우시는 방법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재테크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창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껴안고 나눔을 실천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정관 회장인데요. 언제나 똑같은 선한 마음으로 취약계층에 발벗고 나서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정관 회장이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팍팍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아직은 살만한 이유. 바로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전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부분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정관 회장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며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그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M&A 관련 전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인수해서 합병하고 기업들을 양도양수해 주는 일입니다. 저희 회사로 인수합병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면 M&A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산 평가와 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원활한 계약 체계를 위해 거래 조건의 절충 및 자문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M&A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M&A 관련 전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이정관 회장. 그가 갖고 온 업적 외에도 주변의 찬사를 받는 이유가 또 있다는데요.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모은 돈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봉사단체에 가입하게 된 계기는 지인의 소개로 좋은 일 한번 해보자며 가입을 권유받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봉사클럽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가입을 하였는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에 대한 보람과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나에게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봉사를 통해 더 많은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어 회장의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봉사한다는 슬로건으로 지역 사회와 세계 곳곳 도움이 필요한 곳 어디든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는 봉사단체. 현재 이정관 회장이 이끌고 있는 봉사단체의 경우 경기도 용인시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곳들을 찾아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 어려운 이웃 돕기,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자연정화, 김장봉사 등 영역을 가리지 않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로 마스크 나눠주기, 방역봉사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기 때문에 활동 범위가 넓고 나눔 분야도 다양합니다. 수혜 지역을 찾아가 복구를 진행하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명절맞이 사랑 나눔을 하는가 하면 요즘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또 방역봉사, 김장봉사 등 정말 다양하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활발한 봉사활동을 통해 느낀 점도 많다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2020년 긴 장마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용인시 백안면 수협고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함께한다는 정신에 입각하여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수혜민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클럽 회원들과 함께 토사정리, 가구정리, 양수작업, 비닐하우스 정리 등 현장에 나가 도움의 손길을 주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호우 피해까지 입어 피해자들에게 안타까움을 보고 보니까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덕분에 피해복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도와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에 봉사에 대한 보람을 다시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선뜻 손을 내어주며 소외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이정관 회장.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깨닫고 더불어 까지 느낄 수 있다는데요. 본인이 느낀 것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앞으로도 활발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봉사활동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방역 봉사활동과 독거노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잘 파악하여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 역시 사업번창과 봉사클럽 활동,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나눔을 통해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이정관 회장. 앞으로도 훈훈한 마음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주식 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신규 계좌까지 개설하면서 주식 시장이 많은데 안전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손해를 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도움 말씀 주실 김야일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대표님 그냥 주식시장 코인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왜 이렇게 뜨겁다고 보시는지요? 코로나19로 시작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아 개미운동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시작하였고 2021년에는 비트코인 열풍으로 코인 투자자들도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주식 코인 모두 재테크 수단이지만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게 초보자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주식과 코인 모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역시 이런 니즈에 따라 2017년부터 특허로직이 등록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회사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었나요? 저희는 2013년에 설립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서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외주 을 수행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2020년에는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 및 코인 자동매매 시스템의 경우 누적 고객이 1,300만 돌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매매 시스템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딱 준비해 오셨네요. 네, 잘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그림은 일반적인 스타벅스 기법인데요. 최저이익 3%, 최고이익 12% 설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 돌파 후에 양봉으로 11%까지 돌파했지만 그렇죠. 목표치를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되지 않고 이후 급락해서 3%에서 매도되어 실제 수익은 3%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거밖에 안 되네요. 예, 이때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렇죠. 예. 저희는 이런 스타벅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계단형 트레일링 스탑. 네. 최저이익 3% 돌파 후에 2%씩 설정했다고 가정하면 양봉으로 돌파하는 11%까지는 매도되지 않고 11%가 하락하는 시점부터 매도되고 다시 상승할 때는 매도를 멈추게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상승할 때는 매도되지 않고 하락할 때는 매도되는 로직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상승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질 때 이제 알아서 이렇게 매도를 한다. 아, 계단형 트레일링 스탑. 이게 지금 개발해내신 거군요. 네. 또 다른 게 뭐예요? 기존의 방식은 횡보와 급등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매도되는 방식이었는데 휴리스틱 방법은 뭐냐면 횡보할 때는 수량을 줄이고 오히려 급등할 때는 수량을 늘려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아, 보통 횡보하더라도 그냥 주식을 이때 올라갈 것인가 하고 막 더 그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주식량을 줄이고 그 탄력 받았을 때는 더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한다. 이 휴리스틱 기법. 자동 매도네요. 네, 맞습니다. 예, 또 하나 볼까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휴리스틱 기법의 실제 매매 내역입니다. 네네. 휴리스틱 기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균등하게 매도되고 적용 후에는 가변적으로 매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자동 매매 시스템을 개발하셨는데 또 다른 유용한 기능 같은 건 없나요? 자동 매매 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자동 매매인데요. 여기에 자동 알림 기능하고 원격 제어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자동 알림 기능은 자리를 비우거나 잠을 잘 때 매수 및 매도 타이밍을 문자로 알려주는 기능이며 원격 제어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원격 PC에 자동 매매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자동 매매 시스템은 어떤 분들이 이용하면 좋을까요? 주식 및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 운전하시는 분, 회의가 잦은 회사원, 건설업처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자녀들 뒷바라지에 힘쓰시는 주부님들에게 유익한 기능입니다. 자동 매매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도 회사원이다 보니까 회의를 자주 들어가는데 회의 중에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대응할 수가 없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매도 타임이나 매수 타임을 놓치게 되니까 자동으로 하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오늘 대표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뭐 자동 매매 시스템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이것만큼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뭐 팁을 드린다면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동으로 사서 자동으로 매매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계속 수익을 주는 솔루션은 없습니다. 알파고도 이세돌에 한 번 졌고 원숭이와 사람이 매매 경기에서 원숭이 수익률이 더 좋다는 일화가 있듯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100% 수익을 주는 것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는 저희처럼 매도는 자동 매도를 하고 매수는 추천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식 및 코인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되며 많은 뉴스 기사 등을 리서칭 하셔야 되고 급락, 급등 시에는 대응을 빨리 하셔서 이익은 챙기시고 손실은 분할로 털어버리는 자세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김야일 대표님과 함께 자동 매매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주식과 코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야일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많이들 사용하시죠? 요즘 스마트폰 자체를 보호하고 또 소비자들의 개성을 나타나기 위해 다양한 필름들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필름 현재 어디까지 발전했고 어떤 것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트렌드 아디쇼에서 가져봤습니다. 이동할 때는 물론이고 대기할 때, 휴식할 때 등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일상을 함께하는 스마트폰. 이제는 단순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특별한 디자인이 적용된 스마트폰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며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국내 필름 제작 전문 업체가 있다는데요. 광학 필름부터 데코 필름, 폴더블 필름까지 다양한 필름들을 제작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필름 제작사를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특수 필름 및 복합 소재 전문 기업으로 국내 중화권의 스마트폰 업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2019년 7월 코스닥 상장하여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휴대폰용 테이프 사업을 시작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하여 광학 필름과 데코 필름 그리고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폴더블 필름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력으로 생산하는 필름은 기능에 따라 광학 필름, 데코 필름, 모바일 필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데요. 각자 특징이 있다고요. 먼저 광학 필름은 OCA 필름과 휴대폰에 붙이는 보호 필름을 뜻합니다. OCA 필름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투명한 광학 점착 필름으로 디스플레이 모듈과 터치 패널, 디스플레이 커버 글라스 간의 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폴더블 필름. 지금 휴대폰의 가장 큰 전환점은 역시 폴더블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 출시되고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커버 윈도우 소재가 CPI든 UD든 저희 회사에서 공급하는 특수 보호 필름을 붙여야 완성이 됩니다. 해당 필름은 소재 업체에서 원재료를 조달받아 20여 개의 공정을 거쳐 가공되는 것으로 현재 국내 생산 업체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올해도 큰 폭의 폴더블 폰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회사 성장의 기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필름만큼 주목을 받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데코 필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데코 필름인데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표현하며 자신만의 개성을 찾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데코 필름은 스마트폰 후면 글라스나 플라스틱 표면에 텍스트 및 색상을 입히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스마트폰 외관의 디자인을 담당하는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사는 MDD 공법을 이용해서 자유로운 디자인과 다양한 컬러를 구현하여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 효율성이 높은 롤투롤 방식으로 필름을 가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계 가공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두께인 1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인쇄를 할 수 있답니다. 또 잉크 리본을 이용하기 때문에 건조할 필요가 없다고요. 현재 이러한 장점 덕분에 국내는 물론 중국 고객사에 데코필름을 꾸준히 납품하고 있답니다. 플라스틱은 강화 플라스틱은 스마트폰 뒷면 백커버를 뜻합니다. 흠이 잘 생기지 않는 성질을 갖추면서 유리 대비 가격이 저렴한 장점을 갖고 있어 중저가 모델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필름, 테이프 등 모바일 필름과 글라스틱까지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생산되는 필름마다 소비자들이 극찬하며 선택하는 이유. 안정된 생산, 기술력과 함께 남다른 디자인으로 이곳만의 색깔을 뽐내기 때문입니다. 신규 액세서리 브랜드는 저희가 다년간 모바일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희만의 개성과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획부터 생산까지 자체 공정을 통해 진행하고 디자인 센터를 통해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디자이너들이 스마트폰 고유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돋보이게 하는 케이스를 직접 기획한 것이 강점입니다. 현재 출시된 신기종들과 함께 폴더블 폰에 특화된 디자인 보호 필름을 조만간 출시하고 합니다. 더불어 하반기에도 다양한 앞두고 내부 검토 중인 만큼 저희 신규 액세서리 브랜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필름 가공에 적합한 환경을 구축하고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노하우와 다양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품질의 필름을 생산하며 전 세계에 하고 있는 기업. K기술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려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전 세계 물류 시장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커머스를 이용해 물건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분위기 때문에 물류 시장 시스템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아지는 물량을 원스톱으로 운송할 수 있는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들인지 트렌드아디슈가 알아봤습니다. 지구 건너편에 있는 물건도 클릭 한 번이면 구매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물류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물류 시장이 점점 커지는 만큼 여러 가지 문제도 하나둘 터지고 있답니다. 항공 물류의 경우 화물을 운송하는 시간보다 서류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시간이 더 걸린다든지 정상적으로 운송을 했지만 곳의 운송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해야 해 차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점 등 문제 유형도 다양하다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복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운송해준 화물이 파손되었다며 배상하라는 화주님들의 요청에 억울해하던 차주님들부터 부품이 망가져서 공장이 멈춰 서 있는 상태인데 정작 항공기는 도착했는데도 수입 아직도 화물터미널에 출고조차도 안 됐다며 발을 동동 구르던 사장님 등 제가 세관에 33년 근무하던 동안 다양한 고민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인편으로 전달된 서류를 다시 또 서면으로 제출한 후진적인 출고 서류들로 인해서 인천공항의 물류 지체와 정작 출고가 늦어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화주에게 전가되고 있는 항공화물의 출고 현실에서 스마트 물류를 도입하여 대한민국의 물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원스톱 출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관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최영진 대표. 현재 물류 시스템의 단점을 해결하고 보다 스마트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를 했다는데요. 그 결과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과 스마트 배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금은 항공 화물 원스톱 출고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 스마트 물류 시스템으로 기존의 인편으로 제출하던 출고 서류들을 EDI로 전송한 후에 현금으로 납부하던 창고료를 가상계좌를 통해서 정산하고 나면 차주는 QR코드만 인식하면 상차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원스톱 출고 전산화 시스템은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시킨 것이 특징. 물류 단계별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확 줄였으며
원스톱 출고 시스템과 연계한 스마트 배차 시스템을 바탕으로 항공사가 전송 데이터를 차주의 앱에 QR코드로 전송해준다고 합니다. 이때 폭발물, 유해 화학물질 등 운송 위험물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차량을 배차해 안심하고 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요. QR코드를 활용한 화물 상차 시스템은 화물 트럭의 상차 대기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서류 전달에 따른 시간 절감으로 화물 차주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 장벽에 가로막힌 화물차 기사님들을 위하여 세금 계산서를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대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항공화물 출고 시간 단축으로 물류 비용 감축을 기대할 수 있으며 물류 운송의 효율화와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대한민국의 물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배차 시스템과 연계해 보세 운송 경로를 관리할 수 있다는데요. 이를 통해 보세 운송 출발, 도착 지연으로 과태료가 발생하기 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은 물류 지체 요인을 제거해 국가 물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일조한답니다.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의 자기 주장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관계를 맞아떨어지게 할 건가,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찾아낸 게 저희 항공화물 원스톱 출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운송사나 포워더도 좋고 또 차주님도 좋고 항공사도 좋은 그런 프로세스를 찾아낸 게 항공화물 출고 시스템입니다. 비대면 방식의 스마트 물류 시스템 개발은 차주, 공항 직원 등이 가진 무거운 업무의 무게를 한층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저희는 이 항공화물 원스톱 시스템이 운송사, 포워더, 관세사, 항공사도 다 원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속히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제 꿈은 항공화물 원스톱 출고 시스템과 스마트 배차 시스템, 그다음에 화물 운송 중개 시스템 전체를 아울러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동남아 등 좀 해외 진출을 해서 K물류가 또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키길, 그런 바람으로 열심히 저희 직원들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물류 경쟁력에 큰 힘을 더해줄 비대면 방식의 스마트 물류 시스템. 조만간 실현되며 더 편리한 물류 시장을 열어가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제대로 된 등교가 불가능했던 학생들이 올해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실천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입을 위한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대입에 성공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득점을 위해서는 다른 과목도 허투루 공부할 수 없죠. 오늘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 과학 탐구 과목 중 하나인 화학 과목을 꽉 잡을 수 있는 비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그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한 교습소를 찾았는데요. 저희 교습소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소수 정예로 화학 전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판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교습소 치고는 칠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탐구는 꽤 여러 과목이 있는데요. 수능에서는 이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게 되죠. 이 중 화학은 시간이 부족하고 고득점 문제의 경우 개념의 응용, 즉 논리적 생각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선택을 꺼려하는 과목입니다. 화학 과목을 선택했을 때 좋은 점은 가장 개념 공부량이 적습니다.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그 문제 풀이가 좀 어려워서 선택하는 비중이 조금 적은데요. 만약에 개념을 완벽하게 하고 또 풀이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점수가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암기를 해서 이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적용해서 풀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지에 한번 이르게 되면 나중에는
문제풀이만 조금 해도 어느 일정 점수 이상은 나온다는 거죠. 생물이나 지구과학을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데 그런 거는 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화학 선택해서 한번 40점 이상의 안착이 되게 되면 오히려 국어나 수학에 투자를 할 시간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곳의 학생들은 화학 과목을 꽉 잡기 위해 모였다는데요. 숙제를 할 때 칠지선다형 문제가 많은데 원래 오지선다잖아요. 제가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제가 찍는 경우가 없어서 가지고 제 실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강남 일대 학원에서 약 10년간 화학 강의를 하며 노하우를 쌓고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었다는 노승환 원장. 화학을 4가지 단원으로 구성해 진도를 나가며 전문가로서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는데요. 특히 화학 수업에서 오감이 아닌 4가지의 감각으로 소통하겠다는 이른바 화학의 4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화학의 언어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 화학이라는 과목을 잘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고 연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판서를 통해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필기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 부분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이제 교재 지필입니다. 교재 지필 자체가 5개념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칠지선다로 구성을 했고 이 칠지선다를 통한 마지막으로는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신이 푼 문항에 대해서 채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채점한 결과가 바로 떠요. 그러니까 답은 알지 못한 채로 다시 틀린 문항을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학습 효율이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3가지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화학적 개념을 배우고 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로 문제풀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5개념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풀이 없는 개념 공부는 절대적으로 5개념을 타파할 수 없습니다. 처음 배우는 개념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럼 그럴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새로운 어떤 개념을 받을 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 생각이 맞구나로 판단을 내려서 이거를 취해야 하는데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쉽게 깨트리는 것이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며 어떻게 깨부술 수 있을까? 그래서 칠지선다로 모든 문항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문항 구성도 1차, 2차, 3차, 4차까지 해서 때로는 막 10차까지도 그렇게 문항을 다 배치를 해놨어요. 난도에 맞게 배치를 했고 또한 제가 일일이 다 풀어오면서 다 그거에 맞게 구성을 했습니다. 문제풀이는 수업 당일에 진행합니다. 채점도 당일에 해서 문제를 맞게 풀었는지 5개념을 갖게 된 것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답니다. 화학은 5개념을 갖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즉 5개념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학생들이 이 화학의 어떤 중요성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학을 제가 가르쳐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이 되는 과목이 많은 학생들에게 조금 이 화학이 정말 어렵지 않다는 것과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서 저도 이제 해설 강의를 올려놓으면서 제가 연구한 어떠한 화학 공부의 비책 같은 것들을 많은 학생들에게 좀 알려주고자 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좀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개념만 확실히 잡으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화학. 5개념 타파, 그리고 교습소만의 소수 정예 수업을 통해 화학 만점의 고지에 도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차량 내부를 쾌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에어컨 청소를 꼭 해주셔야 하는데 냄새를 잡기 위해서는 에어컨 필터를 평균 6개월에 한 번 주행거리가 10,000km에서 15,000km 사이에 교환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 차량 송풍구의 이 먼지 어떻게 하냐면요. 소주를 적신 면봉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렌드 아저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